정치인들한테 할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김어준 씨 아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민주당 경선에 손을 떼라 그걸 인용했지만은 아니 김어준 씨한테 손 떼라고 그분이 손 떼겠습니까? 여전히 더 영향력을 유지 강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정신 차려야 되냐? 정치인들이 거기 출연하면서 김어준 씨의 말 그대로 아까 그 조종당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체스 장기말처럼 굴면 정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워낙 정치인들은 꽤 체스말처럼 굽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구는데 정치 개혁적인 차원에서는요 그 정치인들도 전 자격 없다고 봐요. 아니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국민을 대변할 책임이 있는 분들이지 김어준 씨의 목소리를 대변합니까? 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한테 저는 손을 떼라는 말씀도 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김어준 씨의 욕망을 막을 수는 없고 정치인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더 대변하는 노력을 전 하셔야 된다.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더 엄정한 자세를 저는 들이대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것도 그래요? 우리 혈상에 이제 이름을 아니 일단 안 나가게 운동하잖아. 나가면은 이제 막 뭐에 한 거냐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그것들이 오히려 뉴스공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를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그렇게 받는 평가를 기준이 받게 될 되겠죠.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게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 8월부터 이 위험한 신호를 제가 감지를 하고 그때부터 왜냐하면 작년 8월 달에 그게 당대표 뽑을 때입니다. 뽑았죠. 근데 뭐 솔직히 김어준 공장장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런 이제 플레이 많이 했지만 그때는 조금 인플루언서 정도였어요. 말하자면은 그런 뭐 사실 언론인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몇 번 이상한 게 아주 가장 극도하게 나타난 게 지난번 당대표 선거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거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 그거를 성공하고 나서 이거를 더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게 그래서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솔직히 저는 걱정되고 제가 여러분들 제가 김어준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김어준은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발 파워 브로커 신문 하지 마라. 그렇죠. 행위를 말씀하셔요. 마초지점 하지 마라. 그다음에 조금만 겸손해져라. 조금만 많이 안 해도 돼. 조금만 겸손해져라. 요거만 하면은 힘들어서 그거는 진짜 그래.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아니 근데 힘들어도 그거는, 해야지, 힘들어도. 그거는 본인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뭐 으스대고 이러는 것 같은 막 게. 쫄지 마라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했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근데 저는요 네. 그때부터 제가 위험함을 느낀 게 우리 김진애 의원님 이제 매 눈으로 보셨으니까 네, 빨리 네. 더 보신 거고 저는 언제 위험성을 느꼈냐면 조국 대표 사면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나오셔가지고 그게 현 정부에게 8월이었어요. 압박을 했어요. 그러더니 사면 복권이 딱 조국 대표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김어준 씨와 조국 대표가 뭐 사전에 논의를 했다면 이거는 뭐 둘의 공통된 비판이고 만약에 둘이 사전에 논의를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 김어준 씨의 단독 행동일 텐데 이거 조국 대표한테도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인터뷰를 또 그 겸손은 힘들다에 가셨는데 그때 대권 출마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신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고 내란을 정리하면서 대한민국은 위기 한복판에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차기 권력을 말하면서 조국 대표 띄우기를 그때부터 합니까? 그것도 방송에서 그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이제 KTV에 대한 공격 내지는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뭐 여론조사 빼달라 그래도 안 빼주고 굉장히 그런 대립전선을 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더 명확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애 의원님은 공치모가 이제 물론 그 특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미친 짓인가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거는 유시민 작가님의 그 워딩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님도 평소에 그러시지 않는 분이 더군다나 저도 근데 이상한 낌새를 책임졌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조금 이상한 논평을 하시기 시작해서 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요. 정치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유시민 작가님의 눈에서 볼 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개파적인 성격이나 아니면 공소 취하라고 하는 말하자면 조금 이상하게 보면 사법 간섭으로도 보일 수 있는 조금 이제 선정적인 이름으로 나오는 게 그런 거는 못마땅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 아니
정치권에서 개파 모임은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은 그땐가 부엉이 모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개파 또- 모임은 아니, 당연한 저기도 계양과 겁니다. 비례 다 있어요. 어느 다 나라에. 있습니다. 다 그거 있어요. 있는데 이름이 조금 선정적이면은 야 이름은 조금 바꿨으면 좋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미음 치읓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격한 용어. 그런 거는 정말 그런 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도 지내셨고 이제 장관까지 하신 분이고 영향력이야 뭐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근데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은 이제 정치 더 이상 안 하겠다, 뭐 정치 평론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언제였냐면 그 공치모에 대한 그 격한 발언은 MBC에 나가서 하신 발언이고 그 전부터 제가 좀 이거 이상하다 했던 거는 이해찬 총리님 장례가 이제 시민장으로 끝나고 났을 때 그 장례 마치자마자 바로 또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 합당에 대해 가지고 뭐 절차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라 막 이런 식의 발언들을 내면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우회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시민 전 장관님의 발언만으로도 우회 지원이지만 김어준 씨가 이미 본인의 입장을 밝혀서 정청래 대표를 적극 엄호를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두 분의 대화는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대신하는 약간의 대변자적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들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고 합당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그게 이제 앞으로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는 우려하시는 거고 만약에 유시민 전 장관님도 정치인 출신이니까 차라리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나와서 하면은 국민들이 이거 의심 안 하고 비판 안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나는 작가야. 호칭도 날 작가라고 부르세요. 난 정치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요즘에 물론 두쫑코 같은 게 인기는 많아요. 겉은 또 쫄깃하면서 속은 바삭한 게. 근데 이게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저는 제 정체성을 전 정치인으로 밝히거든요. 제 발언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저를 밝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평론가의 탈을 쓰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평론가도 아니고 나는 정치적 제3자 객관성을 가지고서 조언하는 거야라는 탈을 쓰고 사실상 정치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모습은 좀 거리두기라든지 어떤 질서적인 면에서는 좀 옳지 않다. 이건 좀 교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 이거 하는데 그 유시민 작가님도 일종의 파워브로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요 이해찬 총리님을 제가 항상 존경을 한 게 뭐냐면 이해찬 총리님은 민주당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잠깐 뭐 혁신과 통합이 이렇게 나간 적은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서의 항상 역사시죠.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때는 중재 역할도 하고 어떤 때 우리 열린민주당한테는 뭐 참칭하지 민주를 참칭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게 정치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신 겁니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인재로서 품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건 뭐냐면은 지금 유시민 작가님이나 김어준 공장장은 지금 민주당은 또 아니란 경계가 말이죠. 없어요. 완전 경계가 그런데 없어. 그러니까 돈 마음대로 이걸 주물르려고 드는 그게 거는 문제예요. 그게 딱 보이니까 왜냐면 어느 정도야 마음이 갈 수는 있죠. 도와줄 수 있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정난하게 그러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냥 뭐 아이고 저기 많이 괴로웠습니다. 아니 많이 그러니까 괴로웠어요. 우리가 공화주의라는 네. 게 결국에는 공화주의라는 것은 공론장에서도 우리가 각각의 시민의 역할로서 n분의 1의 지분을 다 가지고 발언권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유시민 전 장관이나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영향도 굉장히 커요. 네. 과거의 김어준 씨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분이 합쳐서 또 역할을 할 때는 시너지가 나잖아요.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저는 공화적 차원에서는 더 신중하고 그럼요. 조심하고 더 만약에 그래야죠. 본인의 정체성이 언론인이다. 뭐 김어준 씨의 경우에 그 언론인이면 언론인으로서의 권한과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을 하면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죠. 또 잘못할 때 비판하면 되는데 이거는 경계가 다 허물어져 가지고 선출되지 않은 영구 권력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의 의심을 받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요 비판도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마치 성역화가 돼가지고 비판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심각성을 알고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 또 워낙 또 발언도 잘 해주시고 하니까 공간들이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 전 이건 매우 유의미한 변화의 조짐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김어준에 대해서는 5년 전부터 파워브로커라고 정의하고 제가 여러 번 비판하고 이미 찍혀 있었을 거야. 이미 찍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출연도 못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아니, 또 출연은 좌표가 뭐- 찍히고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아니 사실은. 그리고 뭐 그런 거, 부담하시고. 뭐 그런 거는 저는 좌표 찍히면은 더 멘탈이 강해지는 사람. 아 저는 저 막아도 돌멩이가 다 준비돼 있어가지고 돌멩이들이 소리를 그러니까 제가 맷집이 두둑한 사람. 그리고 이게 맷집 두둑. 그래서 이해찬 형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맷집이 좋았어. 왜냐하면
솔직히 여성 정치인들이 조금 이렇게 좀 또 연약한 척도 하고 그러는데 던져 받을게 웃음으로 받아줄게. 돌 던지면 그냥 홈런 날리시거든요, 김진애 의원님. 4번 타자. 자, 그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좀 말씀을 많이 아끼시네요. 오늘. 아니 저는 솔직히 오늘은 봉이 꺾였어. 아니 저는 꺾였어요. 기대를 한 게 어. 초반에 아니 응원봉, 소신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언론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네네. 한두 마디는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진짜 진행만 하시니까 네, 진행만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홍사훈 씨도 원래 그 김호준 씨가 운영하는 방송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죠. 아 그래도 근데 이제 부르긴 하는군요. 제작진들이 또 구별이 돼 있고 아, 또 따로. 저는 네네. 어쨌든 제가 홍상훈 기자님에 대해서는 제가 또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아, 저는 그렇군요. 또 제 마이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분의 1의 발언권을 주면요 네네. 저는 제가 못 나갈 방송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방송사가 무슨 뭐 내란을 옹호하거나 이런 게 네. 아니라면은 저는 뭐 어디든 당연하죠. 다 나갈 수 있다 네, 아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공장도 김진애 불러봐 나갈지 안 갈지. 저도 부르면 제가 나갈 수 있어요. 네,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나가면 불러보시면. 폭발할 겁니다. 제가 이전에 뉴스공장에서 김호중 군장하고 4년 동안이나 바로 티키타카 나가셨군요. 도시 이야기를 오. 해가지고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네. 아마 제가 지금 나가면은 네. 아마 터질 거야. 터질 거. 거예요. 인터넷 거예요. 많이 정 조회수 안 나오면 김진애 부르십시오. 최근에 네. 제가 신인규 변호사를 제가 한번 내 채널에서 네. 칭찬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맞죠? 오.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네네. 그 왜 정준희 교수님이 얘기한 또 세 가지 워드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불시시야. 아. 근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네. 언불시시라고 하는 그 저기 프랑크포트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쓴 건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뭐냐면 정치권에서 솔직히 일어나는 일이 맨날 남을 가스라이팅하는 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말 속에 말은 이거로 하는데 속에는 의미가 달라. 딴 생각. 그리고 그거를 상대를 조종을 하려고 들어. 아. 그런 게 불시시라 이거예요. 음. 근데 제가 신인교가 좋은 건 뭐냐? 말은 많지만 그 사람은 불시는 안 한다.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 방송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말을 많이 해야죠. 아니 가서 제가 침묵할 순 없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니야 진짜 이건 뭐냐면은 칭찬이라고. 아니 칭찬이라고. 너무 힘들어. 아니 이거입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정보가 틀릴 수도 있고 자기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다 그건 좋은데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안 짓은 한다. 그건 불시선 진짜 안 한다 이거야. 깔끔하게. 김진애도 마찬가지예요. 구미를 안 부립니다. 내가 뭐냐면 직설을 하지만 그 네. 민주표현하면 나는 조종을 나는 생각이 이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직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시는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불시에 강하죠. 근데 두 번째로 강한 게 언론인들이야. 평론가 다 판짜고 이거 하고 자기가 실제로 조종하려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종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뭐 이래가면서.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불시는 하지 맙시다. 아니, 근데요. 불시시 없는 신인교, 네. 아니, 근데 불시도 없는 김진애.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사실 이게 불시시라는 그런 판짜기가 이제는 잘 안 통하는 게 정보가 너무 열려 있고 국민들께서 이제는 결국 국민이 합리자잖아요. 그리고 국민 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네. 불시을 하고 판을 짜도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이미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그냥 제 생긴 대로 말은 좀 많지만 어쨌든 열심히 제가 주어진 일을 인정을 하는구나. 인정하고 말이 사과드려야죠 많다. 교수님. 아니, 사과를 말이 많을 아니 때는 근데 아니, 그게 실수가 많아요. 그게 제가 갈고리가 달린 말이라고 그러거든. 갈고리 끈이 안 달린 말. 갈고리 안 해야죠. 끈이 달린. 뭐냐면 저는 후크잖아요, 후크. 아냐면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있어요. 네. 뭐 여러분들이 딴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여자들은 그런 말에 많이 저기 돼요. 끈이 달린 말이야. 착하다, 너 착하다. 아 우리 진애 착하지? 이러면서 딴 거 시키는 거야. 딴 그러면서 걸 이제 이용해서 끈으로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거 안 좋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차별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시키려면 시켜 그냥 하려면 말고. 하고 네. 왜 나만 시키지 말고 우리 오빠도 시키란 말이야. 막 이러면 되거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 이제 할 말은 해야 되는 그냥 거죠. 할 말은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가 동의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끈 달린 말, 갈고리 달린 말 이런 볼짓은 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도 네. 김민석이 싫으면 그냥 김민석이 싫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가. 솔직하게. 아니 근데 왜 정치를 그걸 하시는 게 갖다가 낫죠, 이런 걸 정치를. 가지고. 출마하는 게 근데 낫죠. 딴 거 얘기하고 그거는 뭐에 맞지 않고 뭐 아빠 그러니까. 일은 뭐라고. 난 정말 정치를 하세요, 정치를. 불시입니다. 매일매일 거기도 갈고리 갈고리. 매일매일 불시하는 거. 아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저도 뭐 뉴스공장 팬이죠.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간에 그 탄핵 있고 나서 많이 듣고 그랬는데 아니, 기여한 것도 많이 있고. 많이 네. 있고요. 당연히 근데
점점 걸러서 듣게 되더니 최근에 와서는 네. 들을 수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특히 그 재미가 볼시트 재미가 없어요. 아니, 이제 못 듣겠는. 못 듣겠는 듣고 거야. 싶어도 더 어. 들을 수가 없는.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불편하게 맞아요. 만들고 네. 나중에는 이해돼요. 불쾌해지게 만들고. 음.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거기다가 뭐 볼시 이럴 수도 없고.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대형 채널들에 대해서 네. 뭐 저도 최근에 이제 뭐 프로그램 저도 뭐 내려오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댓글들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댓글로 막 의사 표현하는데 네네. 사실 쌍방향 소통이라는 그 좋은 장점을 놔두고 이게 잘 반영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안 고쳐지고 그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정 기능을 좀 잃어간다고 봐요. 근데 그걸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권력화되고 이제 기득권화 되는 건데 뭐 그게 이제 큰 힘에 따른 책임도 더 잘하면 앞으로 더 성장하는 것이고 어느 힘의 맥스까지 왔는데 자정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이제는 국민들도 이걸 뭐 더 계속 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좀 더 사랑을 더 받는 길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 김민석을 싫어하는 거예요? 알게 된 뭐 거야 어디- 내가. 알게요 뭐냐? 아니, 어떻게 그때 들어요? 여론조사- 유시민이 싫어하니까 아 그래서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이 95% 싱크라고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해서 네네네. 작년 뭐 꽤 그분 나온 거는 거의 찾아서 봅니다만은 작년 12월부터 이상하게 거기도 하여튼 좀 갈고리 달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기류가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여튼 좀 그래요. 저기에서 왜냐하면 저는 생각에 아니 저는 좀 그거 이상해. 같아요. 제 뭐, 추측은 네, 뭐 말씀해 유시민 보세요. 작가, 네네네네. 유시민 장관과 김어준 씨 관계까지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네네. 김어준 씨는요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김민석 총리나 뭐 이재명 대통령님은 누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조종해서도 안 되고 국민만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 주권 시대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도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뜻만 따라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득권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데 김어준 씨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정치인을 좋아하고 지원해주지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아. 국민들만 바라봐. 올바른 길 가면은 이 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브로커로서 아까 브로커란 표현 브로커로서 내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정치인들은 안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제가 제 표현에 의하면은 말을 안 들으니까. 김어준은 자기 손바닥 위에 올라오지 근데 않는 그런 사람은 정치인만 싫어해. 좋아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치인. 김진애를 싫어해. 김진애는 자기 손바닥 위에 안 올라와. 그러니까 조종이 안 되면은 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인기도 싫어. 뭐 저는 뭐 좋고 싫고의 관계는 아니고 그냥 뭐 어쨌든 아니, 저는 그런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김어준 신인규는 제가 아직 추측하는 그 거예요, 정도로 제가. 올라오지 아직은 아니지만. 않았으니까. 이건 맞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안 부르는 거고. 저는요. 저는 이렇게 저는 말이 많은데 급이 안 됩니다 아직 제가 더 커야 됩니다. 아, 교수님 빨리 키워주셔야지 저를. 아니 김진애 이렇게 네, 솔직해도 되는 거야. 밑에서 도망가. 아니, 제가 요즘에 그 복라인의 우산 속에서 작년 한 해는 제가 따뜻했거든요. 네, 근데 나왔어. 우산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독립하고 나서부터는 힘들어요. 잘 못 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돼요 안 진짜. 된다고 지금. 슈퍼챗이든 댓글이든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저를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많이 커야 되거든요 앞으로 무럭무럭. 아 근데 전 어쨌든 김어준 씨 네네네. 얘기로 돌아가면 조금 김민석 총리에 대한 불쾌감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 같은 것도 김민석 총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빼달라고. 근데 빼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어준 씨는 내가 짜는 판에 자꾸 이렇게 그 오류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듣는 정치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장장님은 부처님이 아니십니다. 이 손바닥 아니 정치를 손바닥에 하시면 자꾸 돼요. 올려오지 그분이. 않으면 올리지 아니 마세요. 이번에 지방선거 있는데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총선에 뭐 비례대표를 가든 뭐 지역구를 가든 출마를 해서 정치를 하면 문제될 일이 전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판을 짜고 영향력을 강화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요, 제가 네네. 꼭 공장장님께 제가 이런 기회에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새 우리 유권자들 또 국민들 여러 정보들과 또 여러 소스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맞습니다.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맞아요. 정말 맞아요. 국민이 하면 그러니까 국민 공장장님 주권 시대. 예. 다른 정치인들이 당신 손바닥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공장장이 지금 국민들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다 알고 맞아요. 김호중 원장이 할 때마다 뭐 이게 무슨 의도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읽히는 아셔야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공- 읽히고 있습니다. 공장 주권 시대가 아니라 국민 주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주권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는 뉴스와 정보를 생산하는 곳이지 거기서 주권을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정치인을 길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김어준 씨의 행태가 과거에 뭐 국민들이 이제 정보가 많이 적었을 때는 뭐 과거에 조선일보도 판짜지 않았어요? 조선일보가 뭐 밤의 최고위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근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지금 댓글 보니까 공장장님이 뭡니까 이러고 얘기해. 제가 다시 할래. 네, 말씀하세요. 김어준, 아 호칭이. 혼자 잡고. 아니 근데 이제 프로그램 야, 이름이 팀장님. 공장이니까. 김어준의 손바닥 위에 정치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국민들의 손바닥 위에 김어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김어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저도 아니 그 우리 팀장님 그거 아까 제가 보내드린 사진 한 번만 좀 맞아. 띄워주시면 빨리 띄워야 돼요. 아니 그렇기 같이 해야 때문에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제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네. 정말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저기서의 정당은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당 혁신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네. 뭐 대의원 가입도 많이 해주셔서 또 올바른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고 저는 김어준 씨는 김어준 씨가 할 수 있는 역할 국민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그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저는 나라를 위한 길 아니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가입비